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이라는 것이 인체에 있어서 무엇인가? 페이스북이 아니라 유튜브 구글 자료하고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의 작용은 이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이 정도 나오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신호, 정기적인 신호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이제 인체의 힘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것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전기를 갖다가 많이 보내면, 그렇죠. 파워가 세지고, 전기를 적게 보내면 인체가 뭐 똑같지는 않아요. 뭐 몸의 전기가, 생체 전기는 뭐 어떤 것에는 다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인간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죠. 저중약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강중약이죠. 제가 아까 졸려서 그런 겁니다. 강중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이렇게 파워를 조절할 수 없는 분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육의 작용도 다 신경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경선은 일종의 전기선과 같다, 파워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어쨌든 최대한 구글 자료하고 구글에 나온 병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몸의 각 안팎의 각종 변화에 대처해서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종합 통제한다. 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어서 운동신경은 그냥 일종의 근육을 조절하고 이렇게 파워를 몸을 움직이게 하고 감각신경은 이렇게 감각 어떤 것을 센서 같은 그런 작용을 하죠. 센서 같은 로봇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중추신경의 것을 정보를 보내서 몸을 통제하는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신경 부분에 대해서는 몸의 안팎의 각종 변화에 대처해서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종합 통제한다. 내부 환경이나 몸의 장기라든지 외부 환경, 외부의 어떤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겠죠.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용기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이제 감각신경이 센서 같은 역할을 중추로 보내고 중추는 정보를 통합하여서 근육과 본비선 등의 효과기에 정보를 전달하여서 작용을 조절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통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이렇게 심장, 신장, 간 여러분들 일일이 명령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죠 미치겠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몸속의 장기와 심장, 외부분비샘, 내부분비샘을 통제한다.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옳겠죠.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해서 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면 오히려 이렇게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심리나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간이나 신장이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걷었다가 다시 내보냈다 이런 역할을 하고요. 혈압을 올렸다가 혈압을 낮췄다 이런 거 보면 외부 환경이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외부 환경이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을 혈압을 높여가지고 산소 또는 영양분을 보내서 운동을 강하게 운동을 할 때는 맥박이 빨라지죠.
그렇죠. 혈압을 높여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외부 환경에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대응한다는 거죠. 부교감 신경은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몸을 좀 쉬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뭐랄까 보면 뭐 이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급할 때 맞춰서 대응을 하고 위기 상태나 아니면 힘을 내야 될 때 부교감 신경 이렇게 그러지 아닐 때는 쉬는 이런 거겠죠. 좀 뭐라 그래 작동을 덜 한다 그러나 작동을 강하게 몸의 작동을 해주거나 작동을 약간 덜하게 하고 이런 수면 상태에서는 그것도 최저로 낮추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을 많이 하느냐 운동선 운동하거나 전쟁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많을 때는 작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하고 영양분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된 게 혈류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작동을 적게 할 때는 이제 몸을 이제 쉬게 하는 상태고 항상 작동을 많이 한다면 몸 고장 나겠죠. 그래서 신경도 날카로워질 거고 신경도 날카로워 쉬지 못하고 그래서 신경도 날카로워 정신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신계통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학습을 갖고 있거나 모든 대처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항상 이렇게 과민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견디지 못해서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막 그 뭐라 그럴까 폭발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적절히 김을 빼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정이 있으니까 폭발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 그것도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하거나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촬영법 호흡법을 배웠기 때문에 10초간 쉬었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스트레스에 잘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로서 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정신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히 쉬면서 조금씩 쉬었다고 합니다. 운동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휴식이 없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을 준다든지 뭐 한꺼번에 다 그냥 몰아쳐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나눠서 한다든지 한꺼번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험 합니다. 그냥 보통 일 공부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런 피곤하니까 시험시험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험시험 하고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몸을 작동을 많이 하고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해 좀 쉬어야 되니까 이거는 작동을 덜하고 잠잘 때는 완전히 덜하는 거죠. 이거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전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이거를 그냥 전기선, 신호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초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 안엔 어떤 절전 신경 세포와 중추 신경계 밖에 있는 절후 신경 세포 이건 뭐 알아도 그래 일반 사람은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중추 신경계 뇌부부터 시작해 갖고 중심적으로 다루는 중추적으로 다루는 애들이 있고 말초 신경에는 이렇게 하단 몸에 있어서 사방에 퍼져가지고 말단 사원은 아닌데 하여튼 뭐 말단 사원까지는 아닌데 일종의 그 사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령부와 일선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의 절전 신경세포는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까지 위치한다. 그러니까 등뼈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등뼈 허리까지 교감신경의 절전신경세포가 위치하고 부교감신경의 절전신경세포는 천추 2번, 4번에 위치한다.
중추신경계 안에 있는 것이 절전 신경세포, 중추신경 밖에 있는 게 저루 신경세포.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의 절전 신경세포가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까지 위치한다.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절전 신경세포는 천추 2번에서 4번까지 위치합니다. 이런 절전 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저루 신경세포와 연결되어서 신체 부위의 기능을 조절한다. 교감신경은 절전신경의 길이가 짧고 부교감신경은 길이가 저루신경의 길이가 짧다. 교감신경 저루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 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 신경 저루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의 역할은 이게 사과를 먹으면 이것이 촉진이 돼가지고 성격이 약간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말씀을 드리죠.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정신을 좀 안정되고 편안하고 밝게 뭐 이렇게 만들어. 어쨌든 교감신경에서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부교감신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밝게 이렇게 자신의 정신이 안정돼야지 대인관계도 되는 거. 불안정하면 대인관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해서 아마 이게 대인관계를 밝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아세틸콜린. 사과 먹으면 이게 촉진이 됩니다. 사과 먹으면. 그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도되고 하면서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작동을 많이 했다가 작동을 적게 했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겠습니다. 몸의 각 기관 이렇게를 다 담당을 합니다. 기관지, 이렇게 심장, 간, 담낭, 부신, 그다음에 창자, 장 이런 것들, 방광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부교감신경도 역시 똑같이 각 장기에 똑같이 이래서 작동을 많이 할 때, 작동을 적게 할 때를 움직입니다. 각각 역할을 따라서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서로 틀리게 있는데 위치는 그 부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좀 더 높이 있고요. 머리 부분과 더불어서 좀 더 높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와서 이쪽 신경작용을 부교감 각 기능에 간, 신장 이렇게 신장에도 달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도 각 기관에 두리가 골고루 분포되어서 작동을 밑에 이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약간 높은 위치에 있고 교감신경은 척추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다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뻗어 나와서 각 장기에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많이 하게 하거나 작동을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감신경이 고감신경이 이제 그 자극을 받았을 때는 동공은 확장되고 땀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을 수축합니다. 빨리 혈액을 해야 되니까 쥐어짜는 거죠. 혈관을 짜거나 빨리 움직여주는 심장도 빨리 움직여. 달리기 할 때 빨리 움직여줘야지. 달리기 할 때 보면 산소 부족이죠.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입으로 헉헉 하면서 이렇게 내뿜으면서 하지 않으면 달리기 할 때 숨 안 차시는 분 숨 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종의 빨리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 작용을 해서 하고 몸은 혈류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혈압을 높여서 이 부분을 강하게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기관지도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도 확장이 돼서 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위장관 운동은 저하됩니다.
위장관은 왜 저하될까요? 예, 그건 소화든 평상시에 휴식을 하고 있어요. 휴식이 좀 안전할 때 평화롭게 풀 뜯어 먹는 그런 초식 동물.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관 운동은 그렇죠. 좀 편안할 때 먹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게 복요감 신경이 보통 작동을 해가지고 그럼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상태. 그때도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소화를 이렇게 긴장 관계를 느끼거나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그에 따라서 약간 작동을 많이 하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혈류가 위장관 쪽으로 잘 안 가게 되고요. 위장관 쪽으로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에는 이렇게 그 중내와 연수, 척수의 꼬리 부분에 나와서 각 내장기관에 분포한다.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를 저장했는데 좀 작동을 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강중약이 있겠죠, 그렇죠? 교감신경 내에서도 강중약이 있는 거고 부교감신경 내에서도 강중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뭐 교감신경이 하면 정신도 육체도 못 견디겠죠. 여러분들 파워를 조절할 때 어떤 물건을 조절할 때 들 때 아주 이빠이 그냥 강력하게 힘을 내야 될 때가 있고 힘을 적게 쓸 때도 있죠. 일상생활에 우리는 힘을 적게 쓰거나 많이 쓰거나 여기가 중간에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노보팔 얘기할 때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노보팔 얘기할 때도 각 물건을 이렇게 물건의 무게라는 게 틀리잖아요. 물건은 물거나 종류를 따라 틀리니까 그에 따라서 전기의 많고 적음, 전기 양을 조절해서 노보팔에 동력을 전달한다.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체처럼 동력을 항상 가벼운 물건들인데도 그 동력을 갖다가 많이 준다면 전기가 많이 낭비되거나 물건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강한 힘으로 악력을 친다면 유리컵은 깨지죠.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가지고 것을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것을 힘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어떤 그 변속기 체제에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방법이 뭐가 됐든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전기양을 오른쪽 왼쪽 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향장치 왼쪽과 오른쪽에 틀리게 져서 자동차를 조향하는 이런 조향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제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전기선을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또 8차선으로 늘렸다. 그럼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이런 전기선 8개로 8개는 뭐 그렇죠. 그 물건 좀 군사 무기는 뭐 수십 개겠죠. 이런 것을 구리선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12F인가요? 그 정도다.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산업용으로는 그거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가상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전기선을 그걸로 썼을 때 이게 8개로 만들어 갖고 각 배터리에서 전기 자동차다. 여기서 그렇죠. 각 이제 그 속도를 많이 낼 때는 여러 개 배터리에서 전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힘을 내주고 속도를 적게 할 때는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속도에 따라서 전기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아들여서 속도를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위해서 모든 가장 강한 힘 릴레이대를 대비해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전기선들이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로맥 4.0, 12F 그 정도 4.0이다 그러면 그것을 전기선 8개나 10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숫자는 뭐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같이 하는데 뭐 가장 강한 전기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이론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나사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휴대폰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전 세계 전기가 이런 그렇죠.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개념 자체가 전기양을 방법은 많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펠러 회전수도 조절하고 변속기를 통해서 안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로 서로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움직여 조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왼쪽은 좀 적게 주고 오른쪽은 많이 주면 이렇게 그렇게 조향을 이렇게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뭐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렇게 그 드론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프로펠러 한쪽은 적게 움직여주고 한쪽은 많이 움직여주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사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떤 것도 제 기술 고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아이도 도둑질해서 어떤 자신의 상업화 이용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말씀. 저도 이게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형성을 통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고조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들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의학으로 돌아가서 의학도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 때는 그 위장관 운동이 저하가 되고요. 혈류가 그쪽으로 잘 안 가죠. 혈류 우선 속도를 그렇죠. 자신이 위급 상황이다 그러면 그쪽에 돌리는 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위장관 운동 쪽으로 혈류를 보내는 겁니다. 혈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에서 하는 거겠죠. 부교감 신경, 흥분시, 중추신경과 이제 말초신경은 서로 둘이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니까 다 뇌에서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부교감 신경, 흥분시에는 약간 동공은 수축하고 놀랬을 때 눈이 크게 이렇게 떠지는 것처럼 교감 신경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마음 편안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동공이 축소되는 거죠. 땀 분비는 감소하고 작동을 덜하는 거죠. 심장 박동수도 감소하고 일부 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몸을 뭐 요가 같은 거 하면 일부러 정신을 휴식을 이렇게 딱 자신의 몸을 정신을 이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릴렉스 하고 조용한 작동을 좀 덜하는 상태로 만들어 몸을 휴식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혈류가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슬렁슬렁 스트레스를 약간 걸어주시면은 좋습니다. 스트레스 할 때 또 몸을 약간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로 스트레스 과다하게 뭐 열이 쌓인 것이 화가 쌓인 것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여러 번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슬렁슬렁.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운동으로 인해서 좀 사라지게 되죠. 독을 빼지 마시고 편하면 더 흉폭해집니다. 감정은 더 악화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지는 수축하며 위장관 운동이 촉진됩니다. 근데 이제 좀 휴식 상태, 작동을 덜한 상태니까 기관지가 작동을 많이 할 때는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숨을 많이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게 하고 기관지가 작동을 덜 할 때는 기관지를 수축합니다. 이렇게 휴식 상태에 어느 정도 마음 편해야지 식사 시간이죠. 전쟁 때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위장관 운동을 促진하기 위해 혈류를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보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소화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혈액이 필요한 보다 많은 혈액 보다 적은 혈액일까요? 아니면 보다 많은 혈액이 필요한 거죠. 평상시 흐르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위장관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위장 운동이 운동을 많이 해야지 빨리 소화가 느릿느릿하면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해. 그렇죠. 답답해 갖고 심장 같은 거 이게 근육이 심장 근육이 문제이기 심장이 이제 뭐 관상 능력이 좀 막혔거나 아니면 심장에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류 촉진을 시켜주고 몸의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좀 됩니다. 차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택시, 버스 운전사, 위장관, 그래서 여기 영리형 시스템도 많고요. 영리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화가 빨리 제 시간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음식물 종류도 있는데 그런 습관 때문에 앉아서 운동 딱 구부러져 있으니까 혈액순환 정체가 생기게 되겠죠. 잘 안 돼서 그래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때 밥 먹고 나서는 슬렁슬렁 그래서 좀 주변을 걸어다니시고 편한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혈류 촉진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에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파워를 좀 더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런 심장 박동의 숫자, 횟수를 증가시켜 주거나 강력한 힘으로 하기 위해서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 네, 칼슘이 부족하거나 고혈압약 먹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고혈압약 먹으면 심장이나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을 이제 이렇게 칼슘 차단제를 주니까 몸에서 힘이 떨어지죠. 그럼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액 속에는 슬러지가 생기게 되고 잘 막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혈액 속에 끈끈한 물질과 여러 가지 지방 이런 부분들도 혈류의 속도도 늦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군이 약해지죠. 심장 이상이 생기거나 뇌에는 가득 있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치매가 유도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혈액이 탁해지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골다공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자체가 양약의 일부 약물 자체가 골다공증을 신장에 있는 간의 독성으로 작용해서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감신경 차단제인데 칼슘을 차단시켜서 고혈압의 치료약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혈압약이나 아니면 그렇죠. 당뇨병 약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먹어서 고지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동과 그다음에 올바른 식사 습관, 그다음에 혈관 막히는 거 그냥 저는 식품과 약초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10개 이상을 냈거든요. 특허 출연을.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축적이 돼 있어서 양약보다는 그냥 식사 조절을 통해 그러니까 식품을 통해서 치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과 식품.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혈관 막힌 걸 뚫어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늘과 양파 같은 것들도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콜라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개인적인 기술 구조를 제가 발표하는 것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연구해서 과학 기술을 발표하듯이 과학 기술은 안 돼, 과학 기술은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학 기술도 식품을 통해서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약초를 통해 치료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식품을 가지고 치료한다면 부작용 없이 모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고 그런 기술 구조를 상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발표하는 겁니다. 펩시콜라, 그 다음에 녹차, 그다음 플러스 콩가루는 이제 홍국수용 콩가루 있어요. 그걸 다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데워서 먹으니까 혈관 막히는 짱입니다. 또 마늘양파를 전부 갈아가지고 생강도 좀 넣어도 상관없어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적게 넣으면 약간 몸이 이완되면서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생강산지, 양파산지는 장수자가 많아요. 마늘을 많이 넣고 양파 넣고 그래서 갈아가지고 전자레인지 16분 이상 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을 소금하고 꿀이나 설탕 넣어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물에 타 먹습니다. 이렇게 컵에 넣고 이런 컵에 넣고 먹죠. 그래서 저도 먹습니다. 근데 생강을 생강도 익혀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생강도 익혀가지고 거기다 갈아서 같이 조금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적인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업화를 이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좀 전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발표하는 건데 의학 기술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식품과 약초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지 마시라고 제 과학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지 마시듯이 의학도 이제 산업이고 의학 기술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치료가 되는데도 엉터리 의학이라고요. 난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안 풀어주고 있어요.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저 노벨학상 1000년짜리예요.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벨학상 1000년짜리인데 그거를 엉터리로 해서 되게 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감신경에는 작동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다. 심장 박동수와 심장 어떤 세기를 박동하는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칼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완시키는 것은 칼륨입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잡곡밥 같은 거 같은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힘이 떨어집니다.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칼륨을 많이 공급해 주니까 소금을 그만큼 상대 비율이 떨어지죠. 소금의 비율이. 이게 이렇게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과 칼륨의 상관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도 있고 몸 전체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율이 한쪽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버리면 몸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잡곡밥 많이 드신 분들이 힘이 없어요. 몸에 고혈압 약을 먹어갖고 칼슘을 차단시켰는데 일단 잡곡밥 몸에 좋다고 먹으면 진짜 무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좀 알아요.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래서 몸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몸을 힘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잡곡밥이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그냥 일상 식사를 하시라고, 백미 식사도 상관없어요. 생밥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그다음에 골드키 한두 개 정도 먹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배추 뭐 좀 썰어도 돼요. 너무 야채를 많이 먹거나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마늘, 양파 같은 것을 먹어주거나 이렇게 생강 이런 것들 생강은 이렇게 익혀서 드시고, 그다음에 칼슘은 그냥 세멸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폄하해서 제가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데 엉터리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엉터리 아닙니다. 저는 노벨 인류 최초의 기술도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의학도 그렇고 저는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고 과학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을 해결한 것 자체만 해도 노벨상 1000년짜리입니다. 네. 너무 쉽게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치료해야 되나요? 저는 치료법을 연구하면 계속 좀 더 단순한 치료법, 좀 더 쉬운 치료법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이런 신경자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